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는 18,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역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믿었던 중국이 카지노를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우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내 규제잖아요. 이게 네. 마카오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뭐 규제인데 미국 관련된 그런 뭐 윈 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는 뭐 단기간에 20% 30%씩 막 빠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좀 올라가다가 이거 또 불똥 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빠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특히 쪽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할 역량도 없고 네. 그냥 국내 이제 외국인 들어오는 거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 쪽 들어오는 거 그 고객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마카오에 진출한 일도 없고 그 역량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지금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 참 그 도박을 막는다고 다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이제 매년 이제 명절이 지나면 주인과 뭐 그 종업원이 위치가 바뀌어요. 도박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 뭐 마카오를 못 간다. 마카오에서 이제 베팅액이 줄어든다. 그들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우리나라 오죠. 우리나라. 가깝잖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참 1990년대부터 뭐 2000년 초반까지는 주로 대부분 일본인들이 네. 주 고객이었죠. 근데 일본은 뭐 아시잖아요. 이제 쭉 잃어버린 20년, 30년 일본인 베팅액은 줄어들고 중국인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제 중국인 중심 영업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거의 이제 사스다 뭐다 하면서 좀 이렇게 둔화가 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 아마 뭐 정상회담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그때 되면 이제 우리도 백신 접종률 뭐 거의 뭐 다 끝났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 뭐 파라다이스 한번 좀 크게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이거를 어제 방송에서 아마 우리 나온다고 해서 이 종목을 의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먼저 이제 그 마카오 규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규제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뉴스고 이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윈 리조트라고 해가지고 마카오에서 매출이 70% 이상 찍히는 미국 업체예요. 근데 이미 주가가 빠졌죠. 네. 라스베가스 샌즈도 마찬가지예요. 마카오 규제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빠졌는데 반등 나오다가 진짜 마카오 규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밀린 거잖아요. 근데 국내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차트. 파라다이스도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게 시장에 돌았어요. 근데 빠졌는데 우리는 다시 안 밀리고 오히려 올라가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종대 시장에서 아니 마카오로 안 가면 한국으로 가겠네. 이런 기대 심리가 조금씩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이제 정캣, 그러니까 도박에 환장한 분들 계시거든요. VIP 드랍액, 뭐 한 번 베팅에 엄청나게 태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수혜주로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장은 같이 우려하다가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아니야 하면 계속 가져가야 돼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강원랜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강원랜드는 이제 핸디캡이 하나 있죠. 국내 내국인 관광객인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맞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쪽에서 또 하나 국내 카지노 전용 어떤 뭐 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제주도도 연다? 그러면 강원랜드는 엄청난 타격이죠. 근데 안 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강원랜드보다는
세 개의 빗장, 하늘의 빗장이 열리는 것에다 포커스를 두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원랜드보다는 파라다이스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종목도 살펴볼게요. 코오롱입니다. 매수가는 32,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8월에 또 한 번 주가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4만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을 실현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네. 예.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그 코롱의 이제 본질적 가치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좀 얘기가 좀 많이 틀려질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을 네. 좀 안 해도 된다. 더 쭉 갖고 가져가라. 가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코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게 코롱이 좀 한참 좀 잘 나갔을 때는 주력이 이제 코롱 그 바이오 쪽 있잖아요. 코오롱 티슈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상장하고 뭐 그러면서 예, 코오롱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그 지주사로서. 근데 이제 뭐 코오롱 뭐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거의 뭐 상폐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 일단 호흡기는 달렸습니다. 네. 상폐는 좀 미뤄지고 개선 기회를 또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 일단 그런 악재적인 면이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고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됐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오롱 관련된 회사들 중에 바이오 쪽 말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뭐가 있을까요? 코오롱 인더, 뭐 코오롱 플라스틱, 막 이런 쪽.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좋아요. 올라가고 있고. 근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마라미드다 신사업들, 기존 사업도 좋고 신사업도 좋고 거기에 또 이제 또 뭐 탄소 뭐 요게 이제 뭐 수소 뭐 탱크에 들어간다 하면서 또 주가가 지금 굉장히 근데 수익까지 좋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그 코오롱 인더 가치만 해도 지금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 한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그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싼데 굳이 여기에서 좀 팔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대예요. 네. 근데 1년치 예상 영업이익은 3천억이 넘어가요. 아무리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 주식시장이 불꽃을 보여줄 때 싼 종목에서 싼 가치주에서 마지막 불꽃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코오롱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2배까지 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 또 멀티플 5배까지 주면 1조 5천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5천억대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이거 뭐 제가 한번 그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코오롱이 이제 상반기만 벌어들인 금액이에요. 물론 뭐 연결로 잡혀 있는 지주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3천억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멀티플 5배 정도만 주어지게 되면 1조 5천이니까 535죠. 1조 5천이니까 5천억대 대비해서 3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최근에 올라와서 길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 현재 구간에서 한 더블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원까지 갔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시장이 그래 화랑장이다. 지주사 가지고 한번 올려보자라는 분위기 만들어지게 되면 신고가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절대 여기 구간에서 매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뭐 기간 조정이 들어오든 가격 조정이 들어오든 물량을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죠. 지금 포트의 25%인데 더 채우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뭐 10%다라고 하면 저 정도 채우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코오롱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는 26만 8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5% 들고 계십니다. 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를 확정 지었는데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주가 하락이 이어질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지금 해봤자 없다고요? 네. 뭐 하겠습니까? 일단 뭐 분할은 이전부터 이제 결정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SK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이빨 땡겨서 해야 그래서 지금 LG 뭐 이노베이션이나 뭐 중국 그런 업체들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감안하면 그
분할은 좀 필수 불가결한. 다만 이제 뭐 SK 그 이노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 기존 주주들한테 뭐 뭔가 좀 대책이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발표를 좀 안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좀 더 떨어지면 나올지 뭐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지금 배터리 수입량을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 1위예요. 네. 예. 거기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거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건 누가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드에서 F150이라고 이게 이제 전기 트럭, 픽업 트럭. 예, 픽업 트럭. 그 예약이 뭐 그냥 완판 바로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단독으로 독점으로 공급하는 건데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그 승용 대비해서 50%가 지금 더 들어갑니다. 예. 배터리 용량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지금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매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공장이 이제 이미 다 착공이 다 들어가고 지금 조금씩 시범 생산을 하고 있어요. 조지아 공장. 예. 거기서 계속 또 증설이 또 바로 이제 생산하면서 옆에는 또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이제 양산으로 본격적인 들어가기 시작한다. 봤을 때 그러면 그걸 해서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이제 제대로 찍힐 겁니다. 계속해서 찍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 뭐 불도 안 나잖아요. SK노는 잘 불도 안 나고 LG화학과 다르게 뭐 약재는 옛날 거 다 털어냈고 약재는 다 주가에 반영됐다. 그리고 또 기름도 좋잖아요 요즘에. 네. 예. 기름도 기름 회사예요. 예.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재는 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 팔기에는 조금 늦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죠? 아니 저는 옛날에 기름 하니까 정유회사라고 얘기해야죠. 네. 담벼락에 기름 이렇게 써있던 그 시골 풍경이 자꾸 생각나는데 기름집에 기름집. 기름집이 정유회사입니다. 예. 네. 자, 저는 LG화학을 작년에 얘기를 들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LG화학이 작년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기다가 이런 식으로 터졌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터졌던 분위기의 가장 큰 원동력은 화학 쪽에서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기 할 것이다. 전기차 쪽도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도 여기서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적 분할 이슈로 지금 뭐 주가가 못 간 것은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주가에 다 반영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김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름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기름집. 네. 지금 유가가 뭐 $100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실적도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냐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많이 뗍니다. 거의 70%가 석탄 화력발전소예요. 나머지가 천연가스랑 그 석유를 통해서 이제 화력발전을 돌리는데 지금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못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유나 천연가스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올 겨울에 한파가 올 경우에는요. 이거 모건 스탠리에서 썼던 보고서 같은데 저도 공감해요. 중국에서 한파가 올 경우에는 석유 가격에 폭등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겠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물적 분할에도 불구하고 한번 뛰어 올렸던 것처럼 한번 분명히 매수가 이상으로는 뛰어 올릴 거라고 봐요. 26만 8천 원대니까 그 이상에서는 분명히 팔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 오게 되면 미련 없이 그래 주주들을 배신한 너희들의 물량은 과감하게 내가 던져주겠어. 네. 정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에코프로를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들고 계시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6만 8천 원에 그 한 30%를 들고 있는데요. 68,000원 3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축하드려요. 네네. 근데 네. 이게 그 지난번에 11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자꾸 거기를 못 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어느 금액, 어느 단가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참 24시 클럽 하면 에코프로 BM 뭐 참 저희도 이 종목 정말 자, 오랫동안 지켜봤고 같이 매매도 하고 했던 진짜 애정 어린 종목이죠. 네. 예, 애정 어린 종목인데 사실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지주사로서 여전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요즘에 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50만 원 돌파할 것 같고 그 지분 가치 대비해서는 싼 건 사실인데 네. 그동안 좀 올라왔던 것들 얘네가 이제 보여준 그 퍼포먼스 정말 좋고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제 상승보다는 분명 한 번 또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뭐 정고점을 또 뚫겠니 이게 뭐 지분 가치 대비해서는 이게 뭐 15만 원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15만 원 간다, 20만 원도 가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놔줘야 될 때가 지금 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보다 더 이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 사실 뭐 배터리나 이런 쪽은 2023년 4년에 그 이익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분할로 좀 봤으면 좀 좋겠네요. 예, 그렇게 많이 올랐기 말씀드릴게요. 때문에 서서히 물량을 줄이면서 차익 실현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죠?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3년을 추적한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련 없이 다 보냈거든요. 벌써 다 보내셨어요. 네, 더 올라가더라도 네. 우리가 원했던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두 개 기업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미련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200% 300% 수익 나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기차 시대 분명히 와요. 그리고 아직 그거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요. 많은 부분 선반영해서 땡깁니다. 전기차 소재로서의 그리고 전기차 또 환경 기업으로서의 에코프로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수치대 떠나라. 되게 소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산 종목들을 시장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쑥 싫어. 난 팔아야 되겠어. 아무도 안 보는 종목을 난 사야 되겠어. 이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쑥 싫어하셔야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떠나보낼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83,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높으세요. 80% 들고 계신데요. 8만전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8만전자를 안 오면 안 되죠. 안 오면 안 된다. 이게 안 가면 뭐 주식시장 뭘 보겠습니까? 뭐가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8만전자가 언제 오냐가 이제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 고십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요즘에 그냥 못 가서 그렇지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때도 삼성전자는 안 떨어지거나 보합이거나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디램 가격 오히려 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약간 좀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됐는데 그날은 삼성전자가 좀 오른 날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가에 지금 뭐 반도체가 뭐 3분기에 피크 찍고 4분기에 이제 둔화될 거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에 다 녹아져 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반도체도 뭘 좀 기대할 수 있냐면 그리고 또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소재 쪽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며칠 전 동진세미캠이라든가 뭐 소울브레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다시 이제 반도체의 사이클 그런 쪽을 또 다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계속 이제 거의 뭐 한 7, 8개월 조정을 받았던 것은 EUV하고 이쪽 수율이 좀 안 나왔었어요. 네. 오스틴 투자도 좀 늦어졌었고.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는 수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든 해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뭐 공정 기술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고
이제 뭐 수율이 좀 올라오기 시작해 그쪽에서도 이익이 찍히기 시작했다. 좀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제가 감히 뭐 다른 건데 한 16조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전 세계에서 16조 이상 찍힐 회사가 누가 있을까? 뭐 애플 말고는 없어요. 네, 애플 말고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견을 동의하신다면 이분이 지금 8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매매를 잘 안 하고 좀 장기로 보시는 분 같은데 나머지 20%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종목이나 업종 있을까요? 질문이 갑자기 예상 밖의 질문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있지요. 예. 공개 방송 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잠깐만 이제 전 국민 주식이니까 요건 설명드릴게요. 네. 제 별명이 여의도 마당발이에요. 네. 우리 김지욱 대표님이 별명이 여의도 나팔수예요. 하도 떠벌리고 다녀서. 우리가 여의도에서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수는 지난 얘기를 해요. 디램 가격이 4분기 때 어쩔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고수는 내년을 이야기합니다. 6개월 후로 바라보죠. 내년도에 디램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 있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